안녕하세요. 화이팅 홍공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게차 기능사 필기 한방의 정리 3편 건설기계 관련법과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매 시험마다 10문제가량이 출제되는 아주 비중이 큰 파트입니다. 우리가 꼭 획득해야 하는 합격 점수 60점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본을 깔고 가야 하는 파트라서 하나라도 놓치면 많이 아쉽겠죠. 그래서 억지로 외우기보다는 영상을 틀어놓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시험장에서는 저절로 답이 크게 보이고 긴가민가 해서 찍었는데 결국에는 다 맞춰서 합격하게 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기계 등록부터 보죠. 건설기계 등록은 대통령령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해야 된다. 자, 건설기계 소유자는 다음 어느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설기계를 등록하는가? 자, 앞에 나왔죠. 대통령령, 총리령, 고용노동부령, 국토교통부령 있지만 자, 대통령령에 따라 등록한다. 네, 다음은 건설기계 등록 신청은 누구에게 하는가? 등록 신청은 자, 시도지사에게 하죠. 대통령령이 했다가지고 대통령한테 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주소지 또는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자, 소유자의 주소지,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작업 현장 관할 시도지사 아니에요. 소유지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다. 건설기계 등록 신청은 취득한 날로부터 얼마 기간 이내에 해야 되는가? 2개월 이내에 한다. 자,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는 그럼 어떤 게 있는가? 건설기계 제작증, 국내 제품일 때 건설기계 제작증, 수입 면장 등 수입 사실 증명 서류, 수입 면장, 수입품일 때, 수입했을 때, 다음 매수 증서, 매매 계약서 같은 거겠죠? 관청에서 매입 시에는 매수 증서, 다음에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거 내 거야. 네, 소유자임은 뭐 계약서겠죠, 이것도. 네, 사인 간의 매매에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 재원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뭐 보험 서류, 건설기계 재원표, 매매 계약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매수 증서, 수입 면장, 건설기계 제작증 이렇게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시 그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냐? 건설기계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꼭 있어야 되고 건설기계 제작증, 건설기계 재원표 다 제출해야 됩니다. 하지만 호적 등본 이런 거는 제출 안 해도 된다.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은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도지사, 이것도 시도지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모르면 시도지사 찍으면 돼요.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한다.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자, 등록사항 변경은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상속시는 3개월, 전시 비상사태는 5일. 자, 제출 서류에는 뭐가 있냐? 등신 검증하는 서류. 등신 검증.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 검사증. 자, 등신 검증. 자, 제출 서류에는 등신 검증이다.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변경이 있은 날 며칠 이내 해야 되는가? 맞죠? 30일. 변경신고 30일. 건설기계 매수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그러면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 내가 팔았는데 저 산 사람이 세금 나한테 자꾸 날라오고 어떻게 변경신고를 안 했네? 그럴 때는 매도자가 직접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건설기계 매수자가 변경신고 안 할 때 매도자가 직접 소유권 이전 신고할 수 있다. 등록 이전 신고, 등록 주소지 또는 사용 본거지를 시도 간 변경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등록 이전 신고. 변경이 있은 날부터 이것도 30일. 등록 이전 신고 30일. 새로운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새로운 등록지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30일 이내 등록 이전 신고한다. 제출 서류는 마찬가지로 등신 검증하는 서류. 자,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변경 내용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 검사증 이렇게 되겠습니다. 등신 검증 서류. 등록사항 변경, 등록 이전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소유자 변경하는 거 대상 맞고 건설기계 소재지가 변동됐다. 현재 건설기계가 어디 있는지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등록 주소지나 사용 본거지 그게 변경됐을 때 등록 이전 신고를 해야 된다. 등록의 말소는 등록 말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말소를 하겠죠. 거짓 반차 최고 3천, 폐교 안에서 도수 체조하면 등록 말소된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한 문제로. 거짓 반차 내고 최고 3천 가지고 폐교 안에서 도수 체조하면 등록 말소된다. 거짓 반차 최고 3천, 폐교 안 도수. 거짓 반차 최고 3천, 폐교 안 도수.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구조적 결함으로 반품했다. 차대가 등록식 차대와 다른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 최고 받고도 검사하지 않았다. 지정 기한까지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멸실, 폐기, 교육, 안전기준 부적합, 도난 수출, 도난이죠. 도난 수출일 때 등록 말소된다. 등록 말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설기계 폐기했을 때, 구조 변경했을 때,
차대가 등록시와 다른 경우 건설기계 멸실되었을 때, 자, 구조 변경했을 때는 등록 말소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 폐기, 차대가 등록시와 다르다, 건설기계 멸실되었다 이럴 때 등록 말소합니다. 자, 거짓 반차 최고 3천, 폐교 안에서 도수 체조하면 말소된다. 건설기계 등록 원부는 등록 말소 후 10년 동안 보관합니다. 10년 동안 등록 말소 서류 보관한다. 자, 등록 번호표, 요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등록 번호표죠. 등록 관청, 용도, 기종 및 등록 번호를 표시한다. 연식은 표시되지 않아요. 등록 관청, 용도, 기종, 등록 번호를 표시합니다. 등록 번호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등록 관청, 용도, 기종, 등록 번호를 표시한다. 신규 등록 시, 시도를 달리하는 등록 이전 신고 시, 등록 번호 식별 곤란 시, 등록 번호 제작을 통지하는 사람, 또 명령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시도지사. 이것도 시도지사다. 철판 또는 알루미늄 판으로 제작하고 앞형으로 외곽선에 1.5mm가 튀어나오게 제작하는데 제작자는 시도지사, 이것도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시도지사 많이 나오네요. 제작 통지를 받은 건설기계 소유자는 3일 이내에 제작 번호 등록 번호표 제작을 신청, 3일 이내 신청, 3일 이내에 등록 번호표 제작을 신청하면 제작자는 신청받은 때부터 7일 이내에 제작을 하여야 한다. 3신청 7제작, 3신청 7제작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색깔은 어떤가? 자가용은 녹색판에 흰색 문자, 자가용은 녹색판에 흰색 문자, 영업용은 주황색판에 흰색 문자, 주황색판 흰색 문자는 영업용, 관용은 흰색판에 검은색 문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관용은 흰색판에 검은색 문자, 등록 번호는 1001번부터 4999번까지가 자가용, 자, 영업용 등록 번호는 5001번부터 8999번, 관용은 9000번대, 9001번부터 9999번까지 되겠습니다. 자, 기종별로 우리가 기호로 표시하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불굴로지스 덤기 모롤로 불굴로지스 덤기 모롤로다. 불굴로지스에 근무하는 덤기 모롤로시 기종 표시 1번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5번 스크레이퍼, 6번 덤프트럭, 7번 기중기, 8번 모터그레이더, 9번 롤러, 10번 노상안정기. 이 번호를 이렇게 짝지은 것은 뭐 이렇게 나오니까 불굴로지스 덤기 모롤로 요걸 외워두셔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등록기계에 기종별 표시가 틀린 것 1번 불도저, 2번 굴삭기, 지게차는 몇 번이죠? 4번이죠. 롤러는 9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등록번호표 반납 사유 발생 시 며칠 이내 반납하는가? 네, 등록번호표 반납은 10일, 반납은 10일입니다. 누구한테 반납하나? 시도지사, 시도지사한테 10일 이내 반납한다. 반납 사유 발생 시 1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반납한다. 특별표지판을 부착해야 될 건설기계는 어떤 게 있냐? 자, 특별번호판은 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그 면에 부착을 합니다. 자, 어떤 기계에 부착하냐? 요거는 앞에서도 배웠었죠. 자, 회전 반경 12m, 길이 16.7, 자, 너비 2.5, 높이 4m, 중량, 총중량 40톤, 축중 10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길이 16.7m 초과, 너비 2.5m 초과, 높이 4m 초과, 회전 반경 12m 초과할 때,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초과할 때 반드시 특별 번호판 붙여야 된다. 경고 표지판은 조종실 내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포착하고, 경고 표지판입니다. 적재물 위험 표시는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의 적재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길이 또는 폭의 양 끝에 너비 30cm, 길이 50cm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표지를 달아야 된다. 요 그림 보시죠. 자, 아래로 길쭉합니다. 30cm, 50cm, 가로 폭 30cm, 세로는 50cm. 요걸 양 끝단에 달아야 됩니다. 뭐냐 이게? 네, 적재물 위험 표시. 임시 운행 사유는 건설기계의 신개발, 시험 연구 목적인 경우에 3년 이내에 임시 운행할 수 있고, 그 외에 등록 전의 임시 운행 기간은 15일 이내이다. 시험 연구 3년, 그 외 임시 운행 기간 15일. 등록 신청, 신규 등록 검사, 수출, 판매, 전시 하러 갈 때 일시적으로 운행할 때는 15일이고 연구 시험 목적은 3년이다. 임시 운행 사유. 다음 건설기계의 범위 27종이 있는데 이거 다 알기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구분해낼 수는 있어야 된다. 자, 특수 건설기계 및 27종 어떻게 외우냐? 자, 하나 볼까요?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 안정기, 콘크리트 배칭 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덤프. 자, 콘크리트와 쭉 관련된 거죠. 콘크리트 배칭, 피니셔, 살포기, 믹서, 덤프. 자,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살포기, 골재 살포기, 쇠석기, 공기 압축기, 청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 채취기, 준설선 비장식, 타워 크레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준설선 장식은 스스로 항해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스스로 항해하면 그게 배지 건설기가 아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준설선은 비장식이다. 자, 우리가 거의 자주 들어본, 여기서 이게 자주 들으면은 거기에 좀 익숙치 않다 그러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배칭 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덤프,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살포기, 골재 살포기, 쇠석기, 공기 압축기, 청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 채취기, 준설선 비장식, 타워 크레인. 자, 교통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특수기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신규 등록 검사는 검사 대행자가 한다. 많이 나오죠? 신규 등록 검사는 검사 대행자가 한다. 정기검사 유예기간 타워 크레인은 6개월, 굴삭기, 타이어식, 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 아스팔트 살포기는 1년. 자, 타이어식, 굴삭기, 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 아스팔트 살포기는 1년. 로더, 지게차, 모터그레이더, 청공기는 2년. 모터그레이더, 청공기, 로더, 지게차 2년. 그 밖의 건설기계는 3년입니다. 여기에 바로 무한궤도 굴삭기가 들어있습니다. 무한궤도 굴삭기는 정기검사 3년 유효기간이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운행하고자 할 때는 정기검사 받아야 됩니다. 자, 검사 만료 후에,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에 계속 운행한다. 정기검사 받아야 돼요. 1톤 지게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이런 문제는 아까 1톤 지게차는 2년이었죠. 2년. 자, 무한궤도 굴삭기 3년, 지게차 2년. 정기검사 신청은 어떻게 하냐?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자, 30일 이내에 신청한다.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한다. 검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 대행자는 5일 이내에 검사 통지합니다. 5일 이내 검사 통지합니다. 자, 신청했슈. 5일 이내 통지합니다. 자, 정비업소에서 제동장치에 대해서 정기검사에 상당하는 정비를 이미 받은 경우 정기검사에서 그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뭐? 제동장치 검사. 이 경우에는 제동장치 정비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른 검사 아니고 제동장치 검사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 연기 6개월 이내에 해외 임대를 위해 일시 반출한다. 반출기간 내 정기검사 연기는 6개월 이내 동안 할 수 있는데 해외 임대를 위해 일시 반출했다. 이 반출기간 내에 연기할 수 있고, 자, 압류된 건설기계 압류기간 이내에 연기할 수 있고, 대여업을 휴지하는 경우 휴지기간 이내에 연기할 수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천공기가 해체된 경우 해체되어 있는 기간 이내에는 정기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러면 검사 연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검사 대행자는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5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자, 불허 통지를 그런데 받았다. 그러면은 검사 신청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신청을 해야 됩니다. 불허 통지 받았다.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그냥 일상적으로는 30일 이내에 검사하면 되는데 검사 연기 신청했는데 불허 받았다. 허가 안 해줬다. 연기 안 되면은 10일 이내에 검사 신청해야 됩니다. 자, 시도지사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검사 받도록 합니다. 자, 시도지사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유효된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검사 받도록 최고합니다. 최고는 3개월. 자, 건설기계의 구조 변경 범위 봅시다. 건설기계의 길이, 너비, 높이를 변경했다. 동력 전달, 주행, 제동장치, 제동장치, 유압장치, 뭐 각종 장치 엄청 많습니다. 이런 각종 장치의 형식 변경. 보기에 주행장치, 무슨 장치 형식 변경이다. 이러면 구조 변경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상작업용, 육상 말고 수상작업용 건설기계 선체 형식 변경. 수상작업용의 형식 변경은 구조 변경 범위에 들어간다. 하지만 육상용은 안 들어간다. 구조 변경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 적재함 용량 증가를 위한 구조 변경, 건설기계 기종 변경. 적재함 나온다. 기종 변경이다. 그리고 육상 작업용이다. 이러면은 구조 변경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적재함 용량 증가다. 기종 변경이다. 육상 작업용 규격 증가다. 이러면은 구조 변경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자, 구조 변경 검사는 변경 개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구조 변경 검사 신청은 변경 개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한다. 자, 수시 검사는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수시로 실시하는 겁니다. 또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데, 시도지사는 수시 검사 명령을 검사 10일 이전에 명령서를 교부합니다. 수시 검사 시도지사는 검사일 10일 이전에 명령서 교부한다. 국토부 장관은 시설과 기술을 갖춘 검사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검사 대행자 신청 서류, 검사 대행자 내 지정받고 싶다. 신청 서류 뭐냐? 자, 규식이, 거시기가 아니고 규식이 신청 서류입니다. 검사 업무 규정안 시설 보유 증명서, 기술자 보유 증명서, 규정안 시설 기술자 규식입니다. 자, 장비 보유 증명서는 아니에요. 장식이 아니고 규식이. 자, 우리나라 정기검사 대행기관은 뭐 어디가 있느냐? 건설기계 안전관리원에서 검사 대행한다. 검사소 이외의 장소에서 출장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설기계는, 자, 도서지역, 섬지역이죠. 도서지역. 너비 2.5m 초과했다. 차량 중량 40톤 초과했다. 축중 40톤 초과했다. 최고 속도 시간당 35km 미만이다. 나머지는 다 아는 거고, 최고 속도 35km 미만인 경우 출장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 검사 그럼 불가한 건 어떤 거냐? 꼭 검사장 가서 받아야 되는 건설기계는 덤프, 믹서,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 펌프카, 그 다음에
아스팔트 살포기 이거는 다 검사장 가서 받아야 됩니다. 덤프 믹서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살포기는 검사장 가서 받아야 된다. 출장 검사 불가하다. 조종사 면허의 종류에는 불도저 조종사, 그 다음에 5톤 미만 불도저 조종사, 요 작은 게 따로 있어요. 작은 거를 조종하는 건 따로 있다. 그래서 불도저 전체를 조종하는 불도저 조종사 면허, 5톤 미만 불도저 면허, 굴삭기 면허, 3톤 미만 굴삭기 면허 이것도 따로 돼 있죠. 우리가 따려고 하는 거는 모든 굴삭기 몰 수 있는 굴삭기 면허고 3톤 미만 농기계용으로 자주 사용하는 3톤 미만 굴삭기 따로 면허가 있습니다. 자, 로더와 3톤 미만, 5톤 미만 로더, 이거는 로더는 3개로 나눠져 있죠. 로더, 3톤 미만 로더, 5톤 미만 로더, 지게차는 2개로, 지게차와 3톤 미만 지게차, 그 다음에 청공기, 항발 항타기, 5톤 미만 청동기, 타워 크레인, 3톤 미만 타워 크레인, 기중기, 롤러 안 나눠져 있는 거, 기중기, 롤러, 콘크리트 펌프, 쇠석기, 공기 압축기, 준설선. 다시 한번 볼까요? 불도저 5톤 미만, 굴착기 3톤 미만, 로더 3톤, 5톤, 지게차 3톤, 청공기, 항타항발기 5톤, 타워 크레인과 3톤 미만 타워 크레인, 기중기, 롤러, 콘크리트 펌프, 쇠석기, 공기 압축기, 준설선. 자, 자동차 일종 대형 면허로 조정 가능한 건설기계는 어떤 게 있느냐? 자, 덤프, 믹서, 콘크리트 펌프카, 아스팔트 살포기, 청공기, 트럭 적재식, 노상 안전기 있습니다. 자, 덤프, 믹서, 콘크리트 펌프, 다음에 아스팔트 살포기, 청공기, 트럭 적재식, 노상 안전기 있는데 콘크리트 펌프 카는 되는데 콘크리트 살포기는 안 됩니다. 아스팔트 살포기도 되고 콘크리트 펌프가 되는데 콘크리트 살포기 안 됩니다. 네, 주의해 주세요. 소형 건설기계 조정 면허는 시도지사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 마친 경우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교육 시간은 3톤 미만 굴삭기, 지게차, 로더, 3톤 미만 굴삭기, 지게차, 로더는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총 12시간 교육받고 발급받을 수 있고 3톤 이상 5톤 미만 로더다, 5톤 미만 불도저다. 이런 경우 자, 6시간 이론 교육, 12시간 실습, 총 18시간 교육받고 자, 소형 건설기계 조정 면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3톤 미만 지게차를 조정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되는 것 3톤 미만 지게차. 자, 조종사 적성검사 기준은 눈은 뜨고 0.7, 각각 0.3 이상 시력, 그 다음에 청력은 55dB까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언어 분별력 80% 이상, 시각은, 시야 각도는 자 150도 이상, 정신질환자, 마약, 알코올 중독자는 안 되겠죠. 자, 숫자 주의하세요. 두 눈 뜨고 0.7, 각각 0.3, 청력 55dB, 언어 분별력 80%, 시각 150도. 정기 적성검사는 매 10년마다 받고 65세 이상은 5년마다다. 수시 적성검사, 장애 사유 발생 시에 받는 게 수시 적성검사다. 건설기계 검사 기준.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동장치, 제동력 있고 건설기계 검사 기준에 원동기 성능 있습니다. 제동장치, 제동력과 원동기 성능에는 검사 기준이 있는데 자, 제동력. 모든 축의 제동력 합이 빈 차의 50% 이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동일 차축 좌우 바퀴 제동력 편차는 축 중 15% 이내, 축 중 15% 이내에 제동력 합은 빈차 50% 이내, 50% 이상, 제동력 편차는 축 중 15% 이내, 주차 제동력 합이 빈차 중량의 20% 이상일 것. 자, 50%, 15%, 20%입니다. 다음, 원동기의 성능에 대한 검사 기준은 작동 상태에서 심한 진동 이상은 없을 것, 원동기 설치 상태가 확실할 것, 배출가스 허용 기준에 적합할 것. 요건 쉽죠. 자, 건설기계 제작자로부터 별도 계약 없는 경우 무상 AS 기간은 법정 기간 12개월, 무상 AS 12개월. 건설기계 사업에는 어떤 게 있느냐?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대부분 시군구청장이에요. 자, 건설기계 정비업은 전부종, 이게 전부종, 종합, 부분 전문 건설기계 정비업이 있습니다. 건설기계 정비업에는 종합, 부분, 전문, 전부종. 자, 매매업을 등록하려고 하는 자에게 구비서류 어떤 게 있느냐?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보험증서, 사무실증명서, 주기장, 주차해 놓는 그러니까 기계 장비를 주차해 놓는 주기장 시설 보유서 요건 들어가고 매매업 등록 필증. 자, 등록하려고 하는데 필증이 지금 안 나왔겠죠. 그 다음에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 보험증서. 이런 거는 기계에 대한 보험증서는 자, 구비서류 아닙니다. 자, 요것만 딱 3개 기억하세요. 하자 보증금 예치증서, 보증보험증서, 사무실 증명서, 주기장 시설 보유서. 요 3가지입니다. 종합정비업의 사업 범위는 롤러, 링크, 트랙 슈의 재생, 프레임 조정, 변속기 분해 정비, 엔진 탈부착 정비. 자, 종합 정비입니다. 종합적으로 여기 제일 많이 정비할 수 있어요. 아주 기술이 좋은데요. 종합 정비 사업소가. 자, 종합 정비업은 롤러, 링크, 트랙 슈의 재생, 프레임 조정, 변속기 분해 정비, 엔진 탈부착 정비. 종합. 다음 부분 정비 사업소에는 프레임 조정, 롤러, 링크, 트랙슈 재생을 제외한 차체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부분이니까 프레임 조정, 롤러, 링크, 트랙슈 재생을 제외한 차체에 대해서 정비업을 할 수 있다. 다음 전문 정비업은 유압 정비업과 원동기 전문 정비업으로 나뉘는데 원동기 정비업은 당연히 유압 정비업은 유압장치 정비는 할 수 없습니다. 자, 면허 취소와 면허 정지 1년까지 할 수 있는 면허 정지는 누가 하느냐? 이것도 시장, 구청장, 시군 구청장이 한다. 자, 어떨 때
면허 취소가 됐냐? 자, 인명사고 고의로 사망, 중상, 경상 입혔다. 무조건 면허 취소. 고의로는 면허 취소. 사망 1명 일 경우 정지 45일, 중상 1명 정지 15일, 경상이다 정지 5일, 사망자 수, 중상, 경상자 수에다가 정지 45일, 15일, 5일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중상은 뭐냐? 중상은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중상이라고 합니다. 제3피해 50만 원당 요건 1일, 50만 원당 1일, 최대 90일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4,500만 원까지 그 넘어가도 90일만 정지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3피해는 50만 원당 1일. 자, 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 공급 시설 손괴했다, 장애 일으켜서 가스 공급 방해했다. 가스 공급 방해하면 면허 정지 180일입니다. 6개월 면허 정지 180일. 가스 시설 주의해서 구착해야 됩니다. 면허 취소 사유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느냐? 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취소. 조종으로 음주운전해가지고 죽거나 사람을 다치겠다. 그러면 튀면 안 되겠죠. 이게 못합니다. 취소. 당연히 음주운전해가지고 죽거나 다치겠다. 튀면 안 되고 취소되겠죠. 자, 정신미약자, 마약, 알코올 중독이다. 당연히 취소. 만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입니다. 그냥 취했다는, 술에 취한 상태는 0.3 이상 0.8 미만인데 0.8도 넘어버렸다. 그럴 때는 취소됩니다. 자, 2회 이상 음주로 면허 정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했다. 그러면은 취소됩니다. 더 이상 봐주지 않는다. 자, 약물 투여 후 조종했다. 취소됩니다.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조종했다. 취소입니다. 자,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했다. 빌려주면 취소되겠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했다 이러면은 면허 정지 60일입니다. 자, 만취 상태 아니고 그냥 술에 취한 상태, 혈중 알코올 농도 0.3이다, 0.03이다. 이럴 때는 면허 정지입니다. 면허증 반납은 언제 하냐? 면허가 취소되면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면허증 반납합니다. 10일 이내 면허증 반납한다. 다음 면허증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요 세 개를 제외하고는 1, 2, 3번을 제외하고는 면허증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게 그럼 면허증 꼭 반납해야 되느냐? 면허가 취소되면 꼭 반납해야 돼요. 면허 정지돼도 반납해야 된다. 자, 취소 정지됐을 때 반납해야 됩니다. 자, 분실로 재교부 받았는데 내가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발급받았는데 집에 있네. 집 장롱 밑에 있네. 발견했을 때는 이 면허증 반납해야 됩니다. 하나 반납해야 돼요. 2개 갖고 다니면 안 돼요. 해외로 2주 출국했다.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벌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벌칙. 자꾸 들으면 외워집니다. 자, 과태료부터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으로 한번 배워보죠. 자, 2만 원. 2만 원 껌값인데 그래도 아깝죠? 자, 정기검사, 정기수시, 적성검사, 정기검사 받지 않고 적성검사 받지 않았다. 만료된 지 30일 이내면은 2만 원 과태료 나옵니다. 정기검사, 적성검사 30일 이내 2만 원 과태료다. 자, 50만 원은 뭐냐? 임시번호판 미부착하고 운행했다. 50만 원. 등록 변경 신고 안 했거나 거짓으로 했다. 50만 원. 등록 말소 신청 안 했다. 50만 원. 등록 번호판 반납 안 했다. 50만 원 납부해야 됩니다. 공영 주기장 설치 위반해서 건설기계 세워뒀다. 아무 데나 세워뒀다. 50만 원 과태료 나옵니다. 자, 100만 원 과태료는 어떤 건 있냐? 자, 등록번호 부착 봉인 새기지 않고 아예 새기지 않고 그것을 운행했다. 자, 그 소유자와 운행한 사람까지 100만 원 과태료 나옵니다. 등록번호 부착 봉인 새기지 않은 자, 그것을 운행한 자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다음, 자, 큽니다. 1년 1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음은 2년 2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1천, 1년 1천 어떤 게 있냐? 자, 거짓 부정등록, 1년 1천. 등록번호 지워 없애서 식별 곤란하겠다. 1년 1천. 정비 명령을 불이행했다. 1년 1천. 구조 변경 검사나 수시 검사를 받지 않았다. 1년 1천입니다. 자, 적성검사, 정기검사는 30일 이내 2만 원이었어요. 근데 구조 변경 검사나 수시 검사 뭔가 문제 있고 자꾸 고장나서 수시 검사 받으라고 했는데 받지 않았다. 1년 1천입니다. 자, 조종사 면허 없이 무면허 조종했다. 1년 1천. 면허 취소 후에도 계속 조종했다. 취소됐으니까 무면허죠. 1년 1천. 자,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 토지에 방치했다. 타인 토지에 방치했다. 1년 1천. 폐기 인수 증명 서류 발급, 폐기 인수 증명 서류 발급 거부하고 거짓 발급했다. 1년 1천. 폐기 요청 미이행했거나, 자, 조종 면허 부정 취득했다. 1년 1천. 조종 교육 이수 받을 때 증빙 서류 거짓으로 발급했다. 2년 1천입니다. 자, 2년 2천. 등록 안 된 건설기계 사용 운행. 자, 모두 등록과 관련된 게 2년 2천입니다. 등록 없는 거, 등록 안 된 건설기계 사용 운행, 등록 말소됐는데 사용 운행했다. 등록 없이 건설기계 사업했다. 그러면 2년 2천입니다. 등록 취소 정지된 사업자가 등록 취소 정지됐는데 계속 사업했다. 등록 없이 사업하고 취소 정지됐는데 사업했다. 등록 안 됐거나 말소된 거 사용 운행했다. 2년 2천입니다. 다음에 시도지사 지정받지 않고 등록 번호판 새긴 제작자나 그걸 새겨서 운행하는 사람도 2년 2천입니다. 다음, 법규 위반해서 주요 구조장치를 변경 개조한 자, 2년 2천이에요. 자, 과태료 처분에 불복했다. 그러면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해야 됩니다. 과태료 처분에 나 불복하겠어.
자,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해야 됩니다. 자, 통고 처분 수령 거부하거나 범칙금 기간 안에 납부하지 못한 자는 직결 심판에 회부됩니다. 자, 직결 심판에 회부됩니다. 수령 거부하거나 기간 안에 납부 못하면 다른 거 아니고 직결 심판에 회부됩니다. 자, 도로교통법으로 넘어갑니다. 도로교통법. 자, 한 문장 한 문장 그냥 쭉 듣다 보면 외워집니다. 자, 안전지대는 도로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표지를 표시한 도로의 부분입니다. 자, 안전지대는 도로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표지 등으로 표시된 도로의 부분이다. 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등록증에 기재된 인원입니다. 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등록증에 기재된 인원이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 갑자기 앞차가 정차할 때 충돌 피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거리는 제동거리 아니고 안전거리다. 충돌 피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거리 안전거리다. 해상도로법의 항목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다. 자, 해상도로법이니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차마 통행하는 도로다. 유료도로다. 이거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맞습니다. 장비로 교량을 주의할 때는 장비 중량, 교량의 폭, 통과 하중을 고려합니다. 신속하게 통과한다 이거 아닙니다. 긴급자동차는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혈액공급자동차, 국군이나 연합군 긴급차에 유도되고 있는 차는 맞습니다. 이게 긴급자동차입니다. 하지만 긴급배달 우편물 운송차에 유도되고 있는 차다? 이건 긴급자동차 아니에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 파손, 도로 공사 또는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게 됐을 때 도로 중앙이나 좌측 부분, 우리가 다 우측 통행하죠? 근데 중앙선 넘어서나 중앙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중앙선이 아니라 중앙을 넘어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 파손, 도로 공사, 우측 부분을 불가피하게 통행할 수 없을 때 통행할 수 있다. 도로 공사 등으로 장애물이 있다. 불가피하죠.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도 진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할 수 없다 하면 안 되고 도로 공사 등으로 장애물이 있을 때는 진로 변경 할 수도 있다. 통행의 우선순위는 긴급자동차, 일반자동차, 원동기 자동차 순입니다. 자, 긴급자동차, 긴급하니까 당연하고 일반자동차, 그 다음에 원동기 자동차, 오토바이가 원동기 자전거죠. 네. 다음 긴급자동차 외 자동차 서로 간의 우선순위는 최고속도 순서입니다. 최고속도가 큰 자동화용 이런 게 우선하지. 자, 뭐 굴삭기가 우선하지 않겠죠. 자,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내려가는 차가 우선이다. 올라가는 차가 우측 가장자료 양보해야 됩니다. 비탄진 좁은 도로에서 내려가는 차가 우선이다. 올라가는 차는 우측 가장자료를 양보한다. 자, 비탄진 좁은 도로에서 화물 적재 차량이나 승객을 탑승한 차가 빈 차보다 우선합니다. 화물 적재 차량, 승객 탑승한 차가 빈 차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빈 차는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해 줍니다. 교차로 부근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할 때 교차로를 피하여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합니다. 교차로를 일단 피해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합니다. 교차로 우측단에 일시정지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대로 진행한다 이것도 아니고 긴급 자동차 오면 교차로를 착 피해가지고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합니다. 자, 일방통행에서 도로 중앙 좌측으로 통행하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일방통행인데 그럼 돌아갑니까? 옆에 무슨 장애물이 있으면은 도로 중앙 좌측으로 통행해야 되겠죠. 위반 아닙니다. 자,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차마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한다.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차마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한다. 자, 편도 4차선 일반 도로에서 교차로 30m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4차로로 통행합니다. 4차로가 제일 끝에 있는 도로죠. 자, 우회전하려면 4차로로 통행한다. 자동차 전용도로 편도 4차로에서 굴삭기와 지게차는 3, 4차로로 합니다. 당연하죠. 3, 4차로 중요합니다. 다음 횡단보도 교차로 철길 건널목에는 차로를 설치할 수 없으며 너비 3m 이상으로 해야 되나 부득이한 경우에 275cm, 2.7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횡단보도 교차로 철길 건널목 3m 이상으로 해야 되나 부득이한 경우 2.7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은 경우 혹은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감소합니다. 자, 노면이 얼어붙거나 폭우, 폭설,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다. 그 다음에 눈이 20mm 이상 쌓였다. 이때는 50% 이상, 100분의 50 이상 감소합니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어떤 곳이냐? 교차로, 터널안, 다리 위, 경사로, 정상, 도로 구부러진 곳, 모퉁이, 금지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앞지르기 금지합니다. 자, 앞지르기 금지하는 그럼 상황은 어떤 상황이나? 자, 앞차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 좌측에 다른 차가 있다. 좌측에 시야가 다 가리죠. 그러면 앞지르기 하면 안 됩니다. 앞차가 다른 차 앞에서 앞지르고 있을 때도 위험합니다. 앞지르기 하면 안 되고 앞차가 좌측으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 다음 마주오는 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이럴 때 앞지르기 하면 안 됩니다. 자, 일시정지해야 되는 장소는 교통정리하지 않고 있거나 좌우 확인이 불가능한 곳,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합니다. 그다음에 서행해야 될 장소는 교통정리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그다음에 도로 구부러진 곳, 비탈 및 비탈길, 고갯마루, 안전표시로 지정한 곳 이런 데 서행해야 돼요.
깜빡이는 30m 전에, 깜빡이는 30m 전에 켜라. 깜빡이가 바로 방향 지시등이죠. 교차로 진로 변경 시 가장자리 이르기 전 30m 이상 지점으로부터 방향 지시등 켠다. 교통 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우선순위는 같은 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한 때는,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했다, 교통 정리 안 하고 있다, 그때는 우측 도로의 차가 우선합니다. 우측 도로의 차가 우선한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버스와 그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다. 직진하는 건설기가 있다. 우선권은 이 건설기계에 있습니다. 건설기계라서 그런 게 아니라 좌회전하려는 버스와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다. 그럴 때는 일단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자,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은 앞지르기 금지, 부근에는 주정차를 금지한다. 반드시 일시정지 후에 안전함을 확인하여 통과한다. 다만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기를 따라야 돼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 일단 철길 건널목에서는 일단 정지. 하지만 신호등 있다. 그럴 때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 이게 헷갈립니다. 일시정지 표시가 없을 때는 서행하면서 통과한다. 서행하면서 통과하면 될 것 같지만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됩니다. 주정차 금지 장소, 도로, 모퉁이, 그다음 교차로 도로 모퉁이 5m 이내, 안전지대 10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건너목 10m 이내 주정차 금지입니다. 5m 이내는 교차로 도로 모퉁이, 다음 안전지대,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건널목은 10m 이내에서 주정차 금지입니다. 하지만 경사로 정상 부근은 주정차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신호등의 신호 순서 적황적록입니다. 적황적 녹색 화살표 4색입니다. 적황적 녹색 화살표 4색. 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적황적록 화살표 적황적. 자, 적황적 3색일 때는 적황적, 3색일 때 적황적, 4색일 때 적황적록. 녹색 맨 마지막에 화살표예요. 적황적, 적황적록. 이렇게 외우시고, 신호 중 경찰관, 신호 중에 경찰관의 수신호가 가장 우선한다. 신호들 중에서 경찰관의 수신호가 가장 우선합니다. 서행 신호는 팔을 차체 밖으로, 창밖으로 내어서 45도 위아래로 펴서 흔드는 것입니다. 45도 위아래로 펴서 흔드는 것이 서행 신호다. 야간의 주정차는 폭미, 야간 주정차는 폭미, 차폭등 미등이고, 야간에 견인되는 차다. 폭미번, 견인된다, 폭미번, 차폭등, 미등, 번호등 켜야 됩니다. 마주오는 차의 눈부심을 막기 위해 전조등, 전환빔을 당연히 상향 말고 하향으로 해야 되겠죠. 상향이 쌍라이트죠. 쌍라이트 켜면 안 되고 하향으로 해야 됩니다. 승차 인원 적재 중량에 관해서 안전기준 넘어서 운행하고자 할 때 누구에게 허가받아야 되는가? 자, 출발지 경찰서장이죠. 너는 출발지 경찰서장? 나 남천동 출발지 경찰서장이야. 너 누구 허가받았어? 출발지 경찰서장. 자, 1년 벌점 누산 점수가 121점이다. 그러면 운전면허 취소됩니다. 1년 벌점 누적 점수가 12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다. 교통사고 내고 도주 차량을 신고했다. 착한 사람이죠. 자, 뺑소니 신고했다. 벌점 상계 특혜 점수는 40점입니다. 자, 교통사고 내고 도주하는 차량 신고했다. 40점 줍니다. 다음, 타이어식 건설기계 좌석 안전띠는 최소 30km 이상일 때 설치해야 됩니다. 최소 30km 이상일 때 타이어식 건설기계 좌석 안전띠 설치해야 됩니다. 총중량 2톤 미만인 차를 중량 3배 이상으로 견인한다. 규정 속도는 30km 이내입니다. 그 외에 경우와 이륜 자동차 견인 시에는 시속 25km 이내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 11개 항목, 이것도 계속 들어서 암기가 돼야 됩니다. 앞지르기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침범, 횡단보도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20km 이상 과속했다. 자,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했다.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했다. 이러면은 자,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됩니다. 11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됩니다. 자, 20km 초과하는 과속일 것 같아요. 자, 앞지르기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침범, 횡단보도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20km 초과 과속,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 11개 항목입니다. 운전면허와 운전 가능 차량, 이렇게 짝지어져야 되겠죠. 일종 대형 면허 봅시다. 덤프 믹서,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 트럭 적재식, 천공기,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정기. 자, 이런 거는 일종 대형 면허 따면 할 수 있고, 도로 운행용 3톤 미만 지게차도 도로 운행용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게차 다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고, 골재 살포기도 운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종 대형 면허. 일종 보통 면허는 15인승 이하 승합차, 12인승 이하 긴급자동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운전할 수 있어요. 트레일러, 레커는 제외됩니다. 자, 15인승 이하 승합차, 12인승 이하 긴급자동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 자, 1종 보통으로 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은 10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 4톤 미만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특수자동차, 4톤 미만 화물자동차, 3.5톤 미만 특수자동차, 10인승 이하 승합차 2종 보통 면허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특수자동차 트레일러, 레커 제외입니다.
교통안전표지 종류에는 어떤 게 있냐?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 자, 거기에 주의, 규제, 지시는 같이 나와요. 그래서 보조, 노면, 번호 표지는 꼭 들어간다. 다음, 도로 중앙선은 황색 실선 또는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중앙선은 황색 실선, 황색 점선으로 되어 있다. 도로 중앙선이 황색 실선과 황색 점선인 복선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점선 쪽에서만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기 할 수 있다. 점선 쪽에서만 중앙선 넘어 앞지르기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문제은행식 기능사 상식시험은 꾸준히 반복해야만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관련법 도로교통법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화이팅 홍콩TV와 함께 보물같이 정말 든든한 자격증을 꼭 취득하시길 바라고, 저도 앞으로 실기까지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고 함께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